이건 뒤에 있는데? 그래? 아닌가? 자, 갑시다. 어디까지 했나요?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내용 설명만 했었죠? 그쵸? 내용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지 않았죠? 그래서 예제 9번 풀면 되죠. 예제 9번 풀고 9번, 10번, 11번 풀고 12번은 내용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게요. 일단 자, 볼게요. 보세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예제 9번 여러분들 그 수능을 최저 있는 데를 갈지 없는 데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확통에서요. 잘 들으세요. 확통에서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경우의 수 부분이에요. 경우의 수 부분. 경우의 수 부분이고 그 다음 뒤에 확률이 들어가요. 그거 난 다음에 이제 조건부 확률까지 하면 그 확률 부분이 끝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확률과 통계는 조건부 확률까지가 절반이 아니고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조건부 확률까지고 조건부 확률 뒷부분 이제 통계 부분 기말고사 범위인데 조건부 확률까지가 그 분량은 절반이에요. 근데 수능에 출제되거나 모의고사 나오거나 문제 난이도를 봤었을 때 조건부 확률까지가 거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제가 기억으로는 동국고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가 조건부 확률까지고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또다시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또다시 조건부 확률부터 끝까지예요.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2번 이해되셨어요? 근데 확률이 뭐야? 전체의 경우의 수 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죠. 그러니까 어차피 확률도 뭐예요? 경우의 수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경우의 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웠던 그 팩토리얼, 그리고 퍼머테이션, 컴비네이션, P, 순열, 조합 이게 다 경우의 수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복 조합, 중복 확률, 중복 순열 이런 것도 다 경우의 수거든요. 경우의 수를 구하는 툴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의 수가 뭐예요? 이 확률과 통계 전체에 거의 절반이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경우의 수를 잘 하시면 확률은 자동으로 됩니다. 확률을 잘하면 조건부 확률이라든지 파생되는 확률들도 자동으로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 끝나요. 근데 경우의 수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근데 뭐가 어려워요? 어떻게 써먹느냐가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의 요령을 좀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계속 갑시다. 그래서 1번 볼게요. 1번 보시면 5개의 숫자 1, 1, 1, 그 다음에 2, 3 이것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팩터리얼이 되고요. 됐나요? 5팩터리얼 돼요. 중복되는 거 1이 3개 중복된다 맞죠? 중복되는 걸로 나누어 주시면 되죠. 얘는 5 곱하기 4가 되니까 20이 2번 볼게요. 2번 0, 1, 1, 2, 2, 2 이걸로 만들 수 있는 6자리 정수의 개수를 보시죠. 자, 이거는 조심하셔야 되죠. 뭐 조심하셔야 돼요? 0이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섯째. 그러니까 가장 앞자리에 0이 들어가면 5자리 수가 됩니다. 0을 제외할 수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는
그래서 0을 제외한 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5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죠. 이렇게 가져갑시다. 5개의 경우의 수 그렇게 해야 될까? 아니요. 이게 어렵거든요.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그냥 갑시다. 그냥 가면 6팩터리얼이 돼요. 됐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뺍니다. 나눠줍니다. 뭐? 얘 2개니까 100 곱하기 얘 3개니까 3팩터리얼 나눠. 여기서 뺍시다. 뭘 뺄까요?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의 수를 뺍시다. 됐나요? 그럼 맨 앞에 0이 왔다 할게요.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야 될 거는 몇 개예요? 5개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해야 될 거는 5개. 그리고 난 다음에 중복된 거 2개 곱하기 중복된 거 몇 개? 3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3, 6, 12. 6이네요. 60이가 잠깐만. 60이네. 60. 빼기. 그 다음에 12, 120 나누면 120, 12, 그래서 답은 60이 됩니다. 한 3번. 자, 5개의 숫자 1, 1, 1. 그 다음 2, 2. 4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4개를 택한다고요? 그렇죠? 4개를 택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4개를 뽑을 때 어떻게 뽑을 수 있어요? 첫 번째 1, 1, 1, 2 가능하고요. 두 번째 1, 1, 2, 2 가능해요. 그렇죠? 됐나요? 이렇게 2개고요. 따라서 얘를 배정하여 4개의 숫자를 만든다라고 하면 4팩터리얼 3팩으로 나누어서 얘는 4. 그 다음에 얘는 4팩터리얼을 2팩, 2팩으로 나누어서 3, 6이에요. 그렇죠? 둘이 더하면 얼마? 10개, 10가지가 되겠죠?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같은 것이 있는 것만큼 밑에서 나눠주면 되죠. 왜냐하면 얘가 자리 바뀌어도 중복되잖아요. 그렇죠? 중복되니까 3팩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예, 중복되니까 3팩으로. 얘네 둘이가 중복되는 거죠. 자리 바뀐 거. 얘네 둘이 자리 바뀌면 중복되고 나눠주는 거죠. 자, 한 문제 볼게요. 한 문제. 한 문제. 38번 풀어봅니다. 38번. 이거 안 누른 사람 와서 눌러라 주소. 저희는 1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어떻겠지? 잘하고 있어. 아씨.
근데 저 누구 둘인데? 재민이. 어디가 온 건데 지금 꼴보기도 싫어. 아왜 그래? 어디가 온 거야? 펜션 온 거야? 뒤로 펜션이지. 내가 찍어서 보내줘. 도윤이도 있다. 내 찍어 좀 보내봐요. 아 잠깐 애들한테 보내줘야지. 여기 3명 다 있잖아. 근데 정신이 와 근데 엄청 하얗다. 이게 3명 중에 3명 다 있잖아. 거기서 지금 먼저 다 있죠. 네. 야 보내줘. 존나. 너무 싫어. 아, 왜 그래? 근데 우리 맨날 걔네 얘기하긴 해. 학교에서. 왜 찍힌 거 아니야? 왜 찍는 거지? 너 유튜브 올린다 안 해? 왜 여기? 아, 씨. 운전. 오기 야, 이 훈남촌 나왔는데? 어? 얘 완전 훈남촌 나왔네. 너무 안 됐죠? 한번 봅시다. 볼게요. 10번. 예지 10번. 자, 뭐 투모로 올까? 자, 8개의 문자인데 8개 문제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O가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양 끝에 O. 그럼 양 끝에 O를 먼저 딱딱 놓읍시다. 근데 O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죠. 잠깐만. 근데 O가 그냥 오면 되죠. 됐나요? 양 끝에 O 왔어요. 그럼 나머지 중간에 몇 개예요? 중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럼 중간에 와야 되는 녀석은 뭐예요? T, O, N, R, R, W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6개를 배치를 하는데 중복되는 건 R 2개죠. 그럼 2팩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720을 이로 나누니까 360. 됐죠. 그 다음 2번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이 9개의 문자를 모음끼리 이웃하여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모음끼리? 그러면 모음이 누구 있어요? 모음을 A, E, 얘 모음이죠. 됐나요? 그 얘를 뭐라고 생각해요? 한모둠이라고 생각하겠죠, 제가.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누구예요? A, E 빼면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렇죠? 그럼 이 안에서
모둠 안에서 자리 바꿀 수 있죠. 모둠 안에서 자리 바꾸는데 4 팩토리얼 3 팩토리얼이죠. 됐나요? 4개를 나열하는데 3개가 중복되었죠. 그리고 곱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얘네들은 중복되는 게 없죠. 됐나요? 그래서 6팩토리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 720을 곱하기 4니까 0, 8, 2, 8 이렇게 됐죠. 끝. 이해됐어요? 간단하게 한 문제 한번 봅시다. 40번. 40번. 아시죠? 11번 써봅시다. 11번. 얘도 11번. 자. 클리메이트가 있는 7가지 문자를 나열하는데 M, A, T, E를 순서대로, 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왜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잘 들어요.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죠. 됐네요.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죠. 그러면 요거를 한 모둠이라고 생각하면 이 안에서 아무리 많은 변화가 일어나도 그냥 한 개의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그냥 얘가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순열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얘네들 안에서 자리가 바뀌어도 그냥 한 개의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렇다라고 하면 잘 들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얘네들을 뭘로 만들어주냐 하면 같은 문자 A가 한 개의 모둠이다라고 똑같이 생각해요. 왜요? A 자리 아무리 바꿔도 한 개죠. 경우의 수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위에 있는 녀석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되죠. CL, I,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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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되는 거죠.
되었나요?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를 하려고 하면 경우 살려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배치하는데 4개가 중복된다 라고 하시면 되죠. 되었나요? 되셨어요? 이렇게 푸셔도 되고 아니면 이게 계산은 얼마예요? 계산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나머지 뒤에 없으시면 돼요. 얼마? 215. 됐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거 지금 문제 문제 이해되나? 이해 안 돼? 이게 뭐냐 하면 얘가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잘 들어요. 그런데 이게요 중간 사이에 뭐가 들어가도 돼 안 돼?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은 한 모둠으로 묶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순서를 지켜라. 아시겠어요? 이 순서를 지켜라. 한 모둠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한 개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게 얘네들끼리 자리를 바꾸어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배치를 하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바꾸죠 제가. 그리고 난 다음 배치는 어떻게 한다고요? C 대문자 AL 대문자 AI A 이렇게 배치해도 된다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총 배치해야 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를 우리가 배치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 A끼리 자리를 바꾸어도 같다라고 가정하자 했잖아요. 그래서 사팩으로 나눠주자고 얘네들 같은 거.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앞에 문제하고 얘하고 다른 건 한 모둠으로 묶는 게 아니다. 이렇게 묶어.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묶어서 그 사이에 뭔가 못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요렇게 순서가 지켜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A로 바꿔줬다.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배치는 그냥 순열로. 됐죠? 이해되시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2번 풀어봅시다. 됐죠? 간단하죠? 쉽죠? 그 다음에 길찾기 나왔습니다. 길찾기. 자, 앞으로 갑시다. 30페이지 최단글 경우의 수.
중학교 때 최단거리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기억나요 혹시? 중학교 때 배운 최단거리? 중학교 때 기억나요? 중학교 때는 우리 이렇게 배웠죠. 어떻게 배웠어요? 중학교 때는 자 A에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 한 개죠. A에서 여기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 한 개죠. 그럼 여기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 경우의 수와 이 경우의 수를 대해서 두 개 되죠. 그렇죠?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한 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한 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둘이 더하면 되죠. 둘이 더하면 3, 더하면 4, 더하면 3, 더하면 6, 더하면 10, 더하면 4, 더하면 10. 그래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총은 20이다. 이렇게 되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하느냐? 고등학교는 책 가로로 A랬죠. 가로로 움직이는 것을 한 칸당 A라고 합니다. A라고. 됐나요? 세로로 움직이는 것을 B라고 할게요. 됐나요? 자, 그러면 봐요. 자, 해봅시다. 여기서 가로로 쭉 갔다가 세로로 쭉 가면 자, 봐요. 이렇게 B를 갔다라고 하면 이 경우의 수는 뭐냐 하면 A, B, 이렇게 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럼 맨 처음 B 갔죠. B. 그 다음 A 가죠. A. 그 다음 B 가죠. 그 다음 A 가죠. 그 다음 B 가고 A 가고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뭐예요 이 위치가? 같은 것이 있는 수면의 위치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 경우의 수는 어떻게? A 몇 개? 3개. B 몇 개? 3개. 전체 몇 개? 6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면 6이 36, 6팩터리얼은 720, 따라서 나눠주면 20. 끝.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이게 문제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푸는 방법과 중학교 때 썼던 그 실제로 다 더해주는 방법을 두 개 다 자유자재 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고등학교 문제 좀 단순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걸 쓰는 게 편하고 어떤 때는 이거 쓰는 게 편하고 그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 개 다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나요? 선생님, 이게 왜 가로는 다 A고 세로는 다 B예요? 라고 물으시면 이 최단거리 길찾기 문제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하면 이 가로 한 칸의 길이가 같다라는 가정이 있어요. 세로 한 칸의 길이가 같다라는 가정이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A와 B를 배치하는 걸로 문제를 풀게 해서 12번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A, C, B 이렇게 됩니다. 그럼 A에서 C를 거쳐 B로 가라. 됐죠? 그럼 A에서 C로 간다. 최단거리예요. 최단거리입니다.
여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그럼 A 몇 개? 2개. B 몇 개? 2개. 그러면 4팩, 2팩, 2팩 곱하기 C에서 B로 가는 여기죠. 그럼 A 몇 개? 2개. B 몇 개? 2개. 4팩, 2팩, 2팩 이렇게 있죠. 얘는 4분의 24 곱하기 4분의 24 88, 64 아니죠. 66이 30입니다. 이렇게 끝. 됐나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중학교 때 거보다 조금 더 이게 간단하죠. 계산이 이게 더 간단해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하세요. 연습 좀 하시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고등학교 요 중복 수녀를 쓰지 못한다. 중복 수녀 아니고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 중학교 걸로 푸시면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45번 풀어봅시다. 만약에 하나 물어볼게요. 최단거리가 아니면 되게 어떻게 돼요? 최단거리가 아니면 이게 문제의 요인이 하나는 최단거리고 하나는 뭐냐 하면 A에서 C를 거쳐 B를 가는데 최단거리가 아닌데 같은 길을 되돌아갈 수는 없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수영도 그래야 돼요. 하나하나 다 그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뒤에 가서 다시 뒤에 나오면 안 나오면 안 하고요. 힘들어요 진짜.